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월요일 아침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유시민이 계속 조국 사태는 우파와 일부 언론이 조국의 가족을 인질 삼아서 조국을 공격하는 것이라는 가족 인질극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우파의 조국 가족 인질극이 아니라 조국의 정권 인질극입니다. 조국이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권, 이 좌파 세력을 일종을 인질로 삼아서 내가 무너지면 정권이 죽는다. 이런 식의 버티기를 하고 있고 장관이 되자마자 이런 식의 강공책을 쓰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정권이 조국에게 어떻게 물려 있는지 제가 차례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국은 수사 내용의 공표를 봉쇄하는 이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훈령을 통해서, 훈령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여러 가지 업무상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는 내용은 기소 전에는 일체의 피의사실 공표는 말할 것도 없고 영장 청구라든가 피의자 소환 같은 것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한다. 자, 이렇게 되면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소환되더라도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을 국민이 못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경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더라도 그 청구 내용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검사장이 소속 검사나 수사관에게 징계를 내릴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법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 훈령이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최순실 사건이라든가 또는 이 정권이 추진한 소위 적폐수사라고 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피의사실 공표와 피의자 망신 주기, 공개 소환, 영장 청구 내용 공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 대표적으로 양승태 대법원장도 포토라인에 세우고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는 영장실질 심사에 출두하는데 수갑을 채워서 망신을 줘서 그로 하여금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조장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저지른 정권이 조국의 가족 수사에 대한 압박이 조여오자 정경심과 조국 가족 또는 이 오촌 조카 수사의 칼날이 깊숙이 들어가기 시작하자 이제 이런 식의 수사 내용 봉쇄 작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민주당은 완전히 조국 돕기에 나섰습니다. 18일 조국의 이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피의사실 공표를 아예 할 수 없는 이런 식의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문제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하는 당정회의를 엽니다.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런 조국의 정권에 대한 일종의 인질극의 핵심에는 문재인이 있습니다. 사실 조국 가족의 각종 비리, 예를 들자면 논문, 자금 또는 펀드 이런 것들은 조국이 문재인을 속인 겁니다. 이 정도의 파장이 일어날 사안이라면 이실직고하고 본인이 법무장관을 맡지 말았어야죠. 그러나 청와대에 이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실이 민정수석도 비어있고 그 민정수석실에 부하라는 사람들이 전부 조국의 지휘를 받았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철저한 검증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검증을 하더라도 조국이 이런 내용을 숨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숨길 수 있었던 것이죠. 조국은 문재인을 속였다. 문재인은 조국에게 발등을 찍혔다. 그러나 조국에 걸린 일종의 여러 가지 이 리스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정권이 문재인이 조국의 어깨에 걸고 있는 일종의 이 판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문재인이 조국을 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 판돈 중에서 대표적인 것은 조국으로 상징되는 일종의 부산 후계 권력. 문재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호남 출신의 대선 주자로는 정권을 쉽게 창출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이나 자신처럼 영남 후보, 특히 유권자 수가 많은 부산, 울산, 경남 PK 후보여야 된다. PK 지역은 전체 유권자의 부산, 울산, 경남은 15%나 됩니다. 대구, 경북, 호남, 그러니까 광주, 전남북, 그리고 대전, 충청 이 세 곳은 각각 한 10% 정도 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은 15%. 때문에 대표적인 이 부울경의 자신의 후계 가능 후보, 조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하여튼 살려보려고. 그래서 조국으로 왜냐하면 이 호남 권력에 대한 문재인의 불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2016년 4월 총선 때 호남을 완전히 안철수의 바른정당에게 뺏겼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역시 지금 이제 많이 상태가 호전이 됐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낙연 총리 그리고 임종석 전 비서실장으로 상징되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내의 호남 권력보다는 부산 권력을 문재인으로서는 더욱더 안심할 수 있다. 문재인은 지금 퇴임 후에 자신의 시큐리티를 많이 걱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진정으로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권력은 어떤 권력이냐? 문재인은 노무현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예를 들자면 이 호남 권력, 김대중의 호남 권력에 대한 4억 5천만 달러 특검이 진행됐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꾸로 놓고 보자면 문재인에 대한 나중에 호남에서 권력을 잡아서 정권을 재창출하더라도 좌파 입장에서 봤을 때 문재인은 호남 권력을 100% 믿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에게는 부산 출신의 조국이 필요한 것이고 경남 출신의 김경수도 한때는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너무 중량감이 떨어지고 드루킹이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대구의 유시민, 대구의 김부겸, 대구 출신 두 사람이 있지만 조국이라고 하는 후보의 신선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경쟁력이 조국이 훨씬 낫다라고 문재인은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문재인은 각종 삶은 소대가리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웃을 논리로 조국 자체에게는 위법으로 확인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법무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라는 논리를까지 개발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번째, 이 조국과 정권 사이에 얽혀있는 이 판돈을 보면서 일제히 좌파 세력이 침묵과 협조 모드로 바뀌었습니다. 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임명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경실련에서 반대 성명도 내고 일부 좌파 세력 중에서 예를 들면 최장집이라든가 우려하는 원로의 목소리도 나오고 제가 5번째 명기를 했습니다마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박용진이나 금태섭과 같은 의원, 조국을 비판하고 사실상 조국의 임명에 반대하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느 누구 하나 그런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도 쑥 들어갔습니다. 조국에 관한 파장이 점점 커져서 내년 4월 총선 때 지역구에서 어떤 불이익을 당할지 모르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입을 닫고 있습니다. 참여연대, 민노총, 좌파 각종 단체들, 정의당, 평화당, 좌파 연합 세력들 전부 다 침묵과 협조 모드로 다 들어갔습니다. 조국에 걸린 판돈. 이 판돈을 조국은 정확하게 읽고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너희들은 판돈을 다 잃어버린다.
이 판 자체가 뒤집어진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 조국이라는 패를 너희는 쥐어야 할 것이다. 조국의 간교하고 무서우며 집요한 권력욕. 유시민이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이후가 조국 사태의 제3막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막은 문재인에게도 어떤 불똥이 들지도 모른다는 뜻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3막뿐만 아닙니다. 3막, 4막. 내년 4월 총선의 일종의 클라이맥스 중에 하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